이혼 고민 중이신가요?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막막하시죠? 오늘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YK 전문형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할 때에는 크게 4가지 영역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혼을 하냐 마냐, 위자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자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혼을 하자는 의사 합치까지는 쉽게 이뤄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혼하시는 분들은 재판상 이혼의 방식으로 이혼을 하시게 되는데요. 소장이나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을 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각 항목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좀 은닉할 것 같다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압류 신청을 대부분 하시고요. 이혼 맘대로 안 해줄 것 같다. 내 뜻대로 해줄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 사람 보통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배우자가 이혼 안 해줄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장 내고 조정 신청서 내고 하면 그냥 이거는 시작이 되는 거고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항목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정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담을 오실 때에 준비할 게 있다면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의 입장이라면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혼을 제기하려는 원고의 입장이라면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오시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시겠다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이라든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정리해서 와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면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곤 합니다. 그저 스토리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이혼 사유에 맞게끔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의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위자료를 청구를 합니다. 대부분은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를 한다거나 기타 사실 조회, 문서 제출 명령 신청 등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만약에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그 또한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오고 싶다면 내가 왜 자녀를 키워야만 한다는 그런 사정 위주로 입증을 하고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소장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혼 소송을 끝까지 하게 되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상대방이 돈을 빼돌릴 수 없도록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을 묶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을지 비양육자가 양육비로 얼마를 줄지를 정하는 사전처분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사건에는 다른 소송에는 없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하는 분들은 누구나 조정 절차를 한 번 이상은 거쳐야 됩니다. 무조건 조정에 실제로 임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조정 의사가 없으면 조정 의사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서 당일날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정 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면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정이 불성립한다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자동으로 회부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사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각자 주장하는 내용,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자녀 양육 능력 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양육에 관한 의사가 상반된 경우에 법원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판사가 판단할 때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하고요. 이게 한번 조사를 하고 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록이 남는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가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의 유일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한테 내가 어떤 태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애매한 지점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듣고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조정과 다르게 일반적인 변론기일에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통상의 변론기일에서는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당사자들이 굳이 출석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 출석하지도 않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판결문이 나오는데요.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배째라 하고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의 방식을 통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급 명령이나 추가적인 이행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이혼 신고를 하셔야 최종적으로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혼 소송은 정신적으로 좀 소모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소송이다 보니까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하고요. 각자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는 건 결국에 위자료에 국한된 주장이기 때문에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부모로서는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본적으로는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